저는 대사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 분위기나 그림을 기억하거든요. 이미지로만. 그럼 내가 대사를 못 외우는 건 아닌데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You have said you do not believe in God. Do you have a philosophy of life that helps you? There ought to be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universe. And what can be more special than that there is no boundary? 스티븐 호킹의 그 일대기를 약간 다큐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거기서 너무 행복한 한때의 그림인 것 같아요. 두 연인이 둘이 연애를 하면서 스티븐 호킹을 맡은 레디가 세상의 모든 경계에는 그 무언가 특별한 법칙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법칙이 그 경계가 없다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특별한 게 아닐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대사를 해요. 그게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그 시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멋진 대사라고 생각이 돼요. 저 스스로가 저에 대해서 규정 짓는 것들, 나한테 또 애도 있고 뭐 이러니까 더 이상 이런 작품은 좀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가? 그리고 뭐 그런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제가 만드는 경계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계들을 제가 굳이 막 그거를 이게 맞는 거 법칙인 것처럼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져버렸을 때 더 특별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 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든 내 존재 자체든 어쩔 수 없이 경계를 두게 되지만 그 경계를 깰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너무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누구도 규정 지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속극을 연달아서 3, 4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 연기가 약간 패턴화됐다?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가 느껴져가지고 저를 조금 뒤집어서 뭔가 다시 이렇게 밭을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휴지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밭에 계속 뭐를 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상품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오롯이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회사에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 연속극을 좀 지향하겠다. 근데 벌써 4년 전이니까 지금 하고 싶어요. 항상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너무 동의를 하고 내가 이 작품 안에서 이런 역할로 이런 인물로 살아갈 때 내가 너무 수긍이 가는 그 내가 잘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나는 작품? 아니면 아무튼 나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이 작품에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난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 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30대, 40대 이렇게는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운 좋게 어떤 것은 특별 출연이고 어떤 거는 제가 그냥 조연으로 들어갔고 어떤 거는 뭐 예술영화고 뭐 장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우연히 잘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여배우들의 작품이 많지 않다는 20대 때도 그랬고 30대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딱히 다를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점차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오롯이 40대 여자가 여성성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주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 50대는 너무 많은 걸 떠안고 있어서 약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감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40대, 50대가 약간 낀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20대, 30대나 60대, 70대, 80대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엄청 뭔가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시기거든요. 일을 되게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한 집으로 물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나갈 수는 없고 날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도 내가 생활인으로서 내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뭔가 쪼그라든 내 모습 거기다가 이제 가족의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제 낀 세대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와중에서 오는 딜레마,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뭉쳐지면서 그냥 좌충우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는데 뭔가 크게 컨셉을 잡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게 저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워킹맘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워킹맘과 워킹맘이 아닌 사람과의 구분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로 인한 차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느끼는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네가 겪어왔던 어쩌면 당연시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엄청 서글픈 현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페미니즘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지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부분들은 남자들이 뭐 수긍 못하겠어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야, 다 우리는 더 했어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누구한테 우리는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무 반대급부로 방향들이 있었던 건 약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탓이야! 막 이랬던 것 같은 느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각자의 삶과 각자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영아! 그러면 길 가다가도 4명은 봤으니까 4-5명은 그냥 반에도 2-3명은 있거든요. 작은 지영, 큰 지영, 뭐 지영, A 지영, B 지영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나 무난하고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튀어나온 못이 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저도 은연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디든 잘 섞여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모르는 저의 무의식 중에 이렇게 심어진 그런 의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들 연식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복길이가 누구야? 막 이러시는 분들 많고 좀 이름이 갖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복길이라는 이름을 제가 닉네임처럼 가짐으로 해서 배우로서 이게 한계가 딱 명확히 구분지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릴 때 굉장히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전호예기가 저에게는 연기 배우 학교이기도 했고 거기에 계신 선배님들이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복길이라는 이름에 그냥 안착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많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제 연기에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로서 자기 본 이름 외에 역할의 이름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건 특혜인 것 같아요. 정말 평생 동안 연기했는데도 어느 하나로 대표되는 역할이 없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복길이라는 그 역할이 제가 맡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20대에는 복길이를 좀 탈피하고 싶어서 막 악역 위주로 도시 여자 막 세련된 거 막 이런 거 위주로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였던 것 같고요. 그게 더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거기에 많이 익어 있고 그 역할에 제가 오롯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애써 거치장을 해서 다른 역할을 하려고 막 발버둥 쳤던 것이 연기에 도움이 되고 뭔가 촉매제가 됐을 수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는 되게 촌스럽고 뭐 어리석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복길이라는 게 나한테 역할에 제한이 생기지 않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 20대를 치열하게 산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그 시점이 복길이를 내려놓고 너무 더 사랑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내가 그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우생순과 터치는 제가 배우로서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배우로서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있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두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 두 작품은 변함없이 저에게 가장 베스트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나름대로 규정지었던 경계들을 제가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모습들이 보일 때 그때가 저한테 새로운 작품으로 다가오고 저한테 의미 있는 작품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결계를 치는 건데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나는 뭐 그래서 여성스럽고 이쁜 애들 많으니까 막 이렇게 저 스스로가 뭔가 자꾸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무너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열리고 내가 열리면 남도 열리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만 용기를 내면 그 결계들이 모두가 별거 아니었네? 괜히 여기다 금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 그런 거였잖아. 이거는 그냥 금 분필일 뿐인데 그냥 그랬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